안녕하십니까. 기초수학 5주차 2차시 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Z의 N승입니다. 그죠? Z이 일반적으로 복소수인데 이걸 N승 합니다. 그죠? N승 했을 때 아까 더 모아버려 법칙에서 그죠? 코사인 N시타 플러스 I 사인 N시타로 나왔잖아. 그죠? 거기서 이제 어떤 A를 만족하는 Z들이 어떤 값이 있느냐. Z를 N을 정했을 때 A 값이 되게끔 하는 Z는 무엇이 있느냐. 그죠? 거기에 대한 풀이를 일반해의 풀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X의 3승 1, 아마 고등학교에서 여러 배웠습니다. 이걸 넘겨서 그죠?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요로 해가지고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복수이잖아요. 그죠? x는 1 해서 총 3개의 3개의 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복소수 해까지 나오니까 이 x라는 것은 뭡니까? 이 x라는 것은 복소수까지 포함하겠죠. 그죠? 그래서 x의 3승이 1 되는 거니까 요것은 뭡니까? 복소수의 풀이 방식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 그죠? x 서리를 열어줘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복소수까지 해를 구하니까 x를 안 하고 그냥 z라 우리가 하겠습니다. 복소수는 z라 표시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z의 3승의 1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면은 자, 첫 번째 풀이 방식이 뭡니까? 1에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풀이 방식이 뭡니까? z-1에다가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제로 해가지고 위에 방식대로 보는 게 첫 번째 방식이죠. 자, 이번에는 이죠. 극형식 복소수에 대해서 극형식으로 푸는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죠? z의 3승은 1이라는 것은 z의 3승은 1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요렇게 표시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Z에 대해서 삼성. 여기 잘못됐습니다. 그죠? 3이 아니고 Z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Z이 A 플러스 BI면은 이거는 여러 표시될 수 있죠? 우리가 R은 뭡니까? R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 세타는 뭡니까? 아기멘트라고 그랬죠? Z의 평각이라고 해서 평각일 때 여러 표시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Z의 삼성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삼성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웠죠. Z의 삼성은 더 모아버려 공식에서 그죠? R의 삼성입니다. 이거 R의 삼성. 그 다음에 코사인의 3세타 더하기 I의 사인의 3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얼마입니까? 그러면 1이잖아요. 그죠? 1은 뭐가 됩니까? 1 곱하기 자 1되라면 1은 뭡니까? 처음에는 코사인의 0도가 되겠죠. 더하기가 뭡니까? i의 사인의 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식이 요래 표시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뭡니까? r의 삼성은 뭐가 됩니까? r의 삼성은 1 되잖아요. 그래서 r의 삼성은 1이고 r의 삼성 1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그죠? r이 1일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가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3세타가 0도잖아. 그죠? 그래서 3세타가 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3세타가 0도가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사인 코사인 주기가 2파이잖아.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0도 될 수 있고 또 뭐가 됩니까? 2파이도 될 수 있고 4파이도 될 수 있고 또는 뭐가 됩니까? 6파이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타를 다시 나누면 세타는 0,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얼마입니까? 6파이잖아요. 그죠? 자, 3분의 6파이는 뭐가 됩니까? 돌아오죠. 이건 다시 뭡니까? 2파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표시는 어떻게 표시되냐니까 이렇게 표시되겠죠. 자, R이 얼마입니까? R이 1이므로 뭡니까? 반지름이 1인
원상에 나타나겠죠. 그죠? 그죠? 요 어디 상에서 나타나겠습니다. 근데 세타가 얼마입니까? 세타가 0도죠. 0도. 세타가 0도 아니면 세타가 0이잖아. 세타가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는 대충 어찌 됩니까? 3분의 2파이는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여기 이제 세타가 0일 때 여기 얼마입니까? 세타가 3분의 2파일 때 맞잖아. 그죠? 파이보다는 작잖아. 그죠? 그 다음 요것도 270보다 작으니까 그죠? 요거는 여기 되겠죠? 여기 얼마입니까? 세타가 3분의 4파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세타가 2파일 때는 돌아오잖아. 그죠? 맞죠? 일반각이 계속 가봤자 뭐가 됩니까?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죠. 그래서 3분의 세타가 요건 다시 뭐가 됩니까? 세타가 3분의 6파이가 되겠죠. 그럼 3분의 7, 3분의 8, 3분의 9, 맞죠? 3분의 12,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서로 다른 해는 뭐가 됩니까? 3개밖에 없죠. 요거 1개, 이렇게, 이렇게, 3개잖아요. 그죠? 요 3개가 뭐가 됩니까? 여기, 값을 계산해 보면은, 자, 0을 넣어보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3분의 2 파이를 여기에 이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 3i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4 파이를 이렇게 대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해가 뭐가 됩니까? 3개 존재한다. 자, 어떻습니까? 이 방식대로 그저 풀어도 해가 3개 이렇게 나오지만은 뭐가 됩니까? 복소수의 극형식으로 풀어도 해가 3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일반화 시켜 보겠습니다. 3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n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일반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죠? 이미 했습니다. 금방 했죠? 여기에 세타가 얼마입니까? 0도일 때하고 세타가 3분의 2파일 때하고 요 세타가 얼마입니까? 3분의 4파이죠. 요건 다시 세타가 3분의 6파이. 이건 다시 그죠? 3분의 6, 7, 8파이죠. 이건 3분의 10 맞죠? 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서로 다른 해는 뭐가 됩니까? 3개만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n성 해보면 n성. 자, n성 해보면 뭐가 됩니까? 자, 4개짜리 한번 볼까요? 4개짜리. 자, 4성 같으면 자, r이 1이잖아요. 그죠? r이니까 반지름 1인 원이죠. 자, 반지름 1인 원이 여기 바로 r이 1일 때죠. 반지름 1인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그죠? 4세타가 뭡니까? 0이 돼야 되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2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파이 그 다음에 6파이 그 다음에 8파이 계속 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세타는 뭐가 됩니까? 0하고 4분의 2파이하고 4분의 4파이니까 파이죠. 그 다음에 4분의 6파이하고 4분의 8파이. 4분의 8파이는 다시 2파이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 돌아가니까 요약한 건 서로 다른 건 뭐죠? 0도입니다. 0. 여기 0이죠? 0입니다. 4분의 2파이는 90도니까 여기 세타가 얼마입니까? 4분의 2파일 때죠. 여기 세타가 파이죠. 여기 세타가 파일 때고, 요 베타가 4분의 6파이죠. 여기 세타가 4분의 6파이가 되고, 여기는 다시 세타가 뭐가 됩니까? 4분의 8파이죠. 자, 4분의 10, 4분의 12, 4분의 14, 4분의 16 반복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해는 몇 개입니까? 4개죠. 하나, 둘, 셋, 4개에서 그죠? 요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직계좌표라고 하는 방식은 요것처럼 하면 되죠. 이렇게 코사인에 요 값을 대입해서 요걸 구해주면 4개의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Z의 5승입니다. 그죠? Z 6승이네. 6승하면 뭐가 6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6개니까 같은 R이 1이니까 만약에 뭡니까? Z의 N승 1이 아니라 만약에 R 같으면 뭐가 됩니까? R 같으면 반지름이 R이 반지름이 있는 그죠? 거기 에 대한 뭐가 됩니까? 원이 되겠죠. 원에 대해서 똑같은 점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총 뭡니까? 6개가 나오겠죠.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푸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6개죠. 6개.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죠? 할 수 있겠죠? 이걸 뭡니까? 반지름 1인 뭡니까? 원상에 똑같이 n 등분 해가지고 그죠? 나온 n의 개의 이 점들의 모임이 그죠? 바로 요거의 n 개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공식을 적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zn일 때에 해의 모양을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4분의 2파이 4분의 뭐 해가지고 이 모양을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시됐고 자, 이제 나왔네 그죠? 자, Z는 1의 복소 범위에서 서로 다른 n개의 근을 구하라. 표시하는 게 있겠죠? 자, 뭐 그죠? 세타가 n분의 뭡니까? 뭐 0, n분의 2파이 쓰고 그 일반식을 표시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걸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고 자, 이것도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여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해가지고 우리가 2장에서 이제 그죠? 전체적인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뭐 요거는 여러분들 그죠? 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답은 이건 답 13개나 있네 그죠? 14개 있노? 끝이다 그죠? 답은 뭡니까? 답은 되겠죠. 답은 메일 주세요. 그죠? 메일 주시면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장은 마쳤습니다. 자, 연이어서 3장 벡터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서는 이제 벡터를 좀 배우게 되겠고 그 다음 벡터하고 뭐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 해서 이제 기하적인 파트를 좀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이제 행렬과 행렬식도 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벡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문제도 좀 그죠? 스스로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벡터를 이제 들어갔는데 벡터도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그죠? 쭉 재미삼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의 기본 개념입니다. 벡터는 크게 그죠? 방향과 크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을 그죠? 우리가 표시될 때 크기 할 때 벡터와 방향을 크기와 방향을 그죠? 모두 가진 것을 우리가 그 벡터라고 이야기하고
크기만을 가진 어떤 양을 이제 스칼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건 다 뭡니까? 스칼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을 이제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음을 갖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방향이 있죠. 이 방향이,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크기 아닙니까? 그죠? 있죠. 요걸 우리가, 그죠? 벡터랍니다. 요것도, 그죠? 여기에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 뭐라고 하냐니까, 일명의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기와 방향을 가진 걸 벡터라 그러는데, 금방 묻지 않습니까? 위치하고는 관계없죠. 크기하고 방향만 똑같으면 같은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벡터는 뭡니까? 요렇게 이동해도 요거 두 개는 같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요걸 또 뭡니까? 요렇게 이동해도 그죠? 같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에서는 위치는 말이 없습니다. 위치가 말이 있으면 만약에 위치에 따라서 벡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위치와는 관계없이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는 뭡니까?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거나 여러 곳으로 그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옮겨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벡터에서의 그죠? 화살표의 시작점을 우리가 시점이라고 부르고 끝점을 종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 요거를 그죠? 시점 그다음에 종점이죠.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있고 요거에 뭡니까? 크기. 요걸 그죠?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시할 때는 이제 요걸 갖다 일반적으로 A 해서 위에 방향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요거 벡터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시점과 종점이 있을 때 자, 요 시점이 A점이고 종점이 B점입니다. 그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잖아요. 방향이 뭐가 됩니까? 방향이 있죠. A에서 B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 있는 거라 해서 벡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그죠? 시점이 여기 뭐가 됩니까? 이제 표시한 거죠. 시점이 A이고 그다음에 종점이 뭐가 됩니까? 종점이 B인 벡터를 표시할 때는 A, B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화살표를 해주면은 A점에서 시작해서 B점에서 끝나는 그런 벡터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했죠. 이제 벡터는 뭐가 됩니까? 시점이 종점이 같아 달랐나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된다. 그래서 벡터는 뭐랬습니까?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두 벡터를 나타내는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면 같은 벡터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을 해도 같은 벡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벡터나 자 여기 시점이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종점이 달라도 관계없습니다. 같은 크기와 같은 방향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세 개는 그죠? 같은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평행 이동해서 그대로 옮겨서 같은 벡터면은 같은 벡터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정육면체를 생각하자. 그러면 AB 벡터, 요거죠. 요 AB 벡터, 다 같은 것들이죠. 크기가 평행이동한 것들이니까, 그죠? 요거는 다 같은 벡터고, 요것도 같은 벡터고, 그래서 요것들이, 그죠? 같은 벡터들이고, AB하고 BA. 자, AB하고 BA는 뭐가 다른 벡터죠. 왜냐니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죠. 그죠? 다른 벡터입니다. 그래서 같은 벡터라는 것은 반드시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AB, BA는 뭡니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다른 벡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좌표를 표시하는 거다. 이건 이제 위치 벡터라는 말이에요. 위치 벡터라는 건 뭐냐니까 위치 벡터라는 것은 뭡니까? 시점이 원점입니다. 시점이 원점인 벡터입니다.
정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처럼 그죠? 요거처럼 이렇게 원점에 딱 붙어 있는 벡터입니다. 원점에 붙어 있는 벡터들이 위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 벡터, 포지션 벡터 그러면 시점이 원점이니까 원점에 붙어서 막 움직이는 벡터니까 막 다양하게 이것도 무한계가 있겠죠. 요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벡터들은 이런 벡터도 크고 막 이제는 뭐가 됩니까? 방향만 그래도 방향하고 뭡니까? 크기가 다르겠죠. 이런 벡터들이 뭡니까? 위치 벡터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원점입니다. 시점이 원점이 모든 벡터들을 위치 벡터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위치 벡터들 가지고 다 표시할 수 있겠죠. 왜냐니까 벡터가 뭡니까? 방향과 크기만 다르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요 크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죠? 요 크기만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이렇게 있으면 평행이동하면 뭐죠? 그러니까 이래 되겠죠. 모든 벡터들은 위치 벡터들의 어떤 평행이동으로 다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3,4. 자, 그러면 이제 좌표상에서 점이 있으면 항상 위치 벡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 3,4는 뭐가 됩니까?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꺼주면 그죠? 하나의 벡터가 되겠죠. 위치 벡터. 이걸 갖다 OA 벡터 이렇게 표시되게 위치 벡터입니다. 자, 그 다음 4,3은 또 뭡니까? 4,3을 연결하는 이것도 OB 벡터. 이렇게. 위치 벡터는 항상 뭐가 됩니까? 앞에 O라는 게 원점 O가 이렇게 붙겠습니다. 이런 벡터는 다 위치 벡터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 벡터는 이거에 대항되고 이거는 이거에 대항되고 크기도 뭡니까? 피타고라 정리해서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벡터의 이제 성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좌표역의 A점의 좌표가 A, B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시하시고 이건 OA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점 A의 좌표 AB를 벡터 OA의 성분이라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OA 벡터의 성분 이렇게 OA 벡터의 성분은 뭐가 됩니까? 좌표 A, B가 되겠다. 여기 뭐가 됩니까? 여기 A점이 되고 B점이 되죠. 그래서 A를 뭡니까? X축 성분, B를 Y축 성분 이렇게 표시해요. 이거는 이제 X축 성분, 이거는 Y축 성분이죠. 그래서 위치 벡터가 있으면 3차원 같으면 3개의 성분이 있고 2차원 같으면 2개의 성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의 뭡니까? 위치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피타고라 정리해서 성분들의 뭐가 됩니까? 제곱의 루트를 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0벡터는 뭐가 됩니까? 0에다가 이 벡터를 이렇게 재주면 이걸 갖다가 0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벡터의 성분은 X축 성분하고 Y축 성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벡터의 성분은 뭐가 됩니까? 나눠집니까? X축 성분, 그 다음에 Y축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참고 있으니까,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마찬가지로, 그죠? 풀이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벡터들도 우리가 수학이 뭡니까? 항상 사진형산이 되는 걸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벡터도 합, 차, 실수배,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다른 연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의 합입니다. 자, 임의의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거 모은 겁니다. 그죠? 요거 있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걸 요렇게 평행이동 시키고, 요거를 요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요걸 요렇게 평행시켜서 이렇게 모아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 벡터의 세 개의 합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점을 P점이라고, 요 C점이라고,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점을 연결하는 벡터를 PA 벡터, 예 했죠? PC 벡터, AC 벡터 되는 거죠. 그러면, 벡터는 뭡니까? 합이라는 것은 끝점과 종점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경로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럼 합한다는 이야기는 요 경로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 BC 벡터입니다. 그래서
PA 더하기 AC 벡터는 PC 벡터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뭐 이걸 흔히 그죠? 우리가 삼각형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평행사변도 되죠. 자, 벡터 이걸 이렇게 되죠. 자, 이 벡터나 뭐가 됩니까? 이 벡터나 같죠? 이것도 PA 벡터니까. PA 벡터는 평행사변 법칙을 설명한 거고, 이 벡터도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AC 벡터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대각선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평행 사변형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대응하는 벡터가 바로 합의 벡터가 된다. 그래서 사실 같은 개념인데 뭐 삼각형을 이용하느냐, 평행사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법칙 이름이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말이죠. 자, 요것도 A 벡터니까 평행이동하면 되죠. 이거는 B 벡터니까. 자, 합이라는 건 이 벡터 합.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벡터는 경로를 연결해주면 되죠. 여기에서 열어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종점을 연결해주면은 그것이 뭡니까?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뭐가 됩니까? A 벡터가 있고, 같은 크기의 다른 방향 같으면 방향만 바꾸면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빼기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됩니까? 여기서, 자, 빼기는 A 벡터가 A 벡터죠. 그 다음에 B 벡터가 뭐가 됩니까? 이 벡터인데, B 벡터의 마이너스니까 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가 됩니까? 이렇게, 요래 연결하는 게 바로 A 벡터. 자,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1에 가려니까 1에 가야 되죠. 자, 이렇게 1번을 가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래 가는 거죠. 여기 2번이죠. 2번이 뭡니까? A 벡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B 벡터고 여기 A 벡터죠. 그러니까 빼기라는 것은 자 A 빼기 B라는 것은 A에서 B를 빼면 이죠. B에서 요거 연결해 주는 게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A 벡터 빼기 B 벡터니까 순수는 뭐가 됩니까? 순수가 여기에서 요래 연결했으니까 요래 가야 되겠죠. 요래 가면 마이너스 B 벡터입니까? 그죠? 요래 가면은 A 벡터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A에서 요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래서 빼기는, 자, 더하기는 뭡니까? 하나의 끝점과 종점을 연결해주면 더하기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종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뭐가 아닙니까? 요것이 종이고 요것이 종이 아닙니까? 종과 종을 연결하는 것이 빼기다.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는 뭐가 됩니까? 더하기는 이래 가는 거죠. 여기 시점이고 종점이죠.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것이 더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뭐 해보시고 어떻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수배입니다. 자, 상수배가 해지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A가 요래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K가 뭐가 됩니까? 1보다 클 때죠. K가 1보다 클 때, 1보다 크면 이렇게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K의 A 벡터. 오늘 K가 뭐가 됩니까?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마이너스일 때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크기만 이렇게 작아질 때는 0보다 크면서 K가 1 사이에 있으면은 여기 되겠죠. 요거는 0보다 크면서 그죠? K가 1보다 크면은 뭐가 됩니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서로 평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행하죠. 그죠? KA하고는 뭡니까? 크기만 다르지 평행하다는. 그래서 벡터 정의에서 KA와 A는 평행하다. 다음 뭡니까? 크기는 다르다. 그래서 두 벡터 AB가 자, 그래서 요건 중요한 글귀입니다. 두 벡터 AB가 서로 평행하면 자, 평행하다는 말이 붙으면 항상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P는 KA, K는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평행하다는 이야기는 크기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항상 표시하는 방식이 P는 KA 벡터, 반대로 A는 KB 벡터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요 말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고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3,4하고 5,2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라. 자, 여기 위치 벡터죠. 자, 참고 요게 뭐냐니까, 그죠? 우리가 뭐 단위 벡터라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X축의 1인 지점에서, 그죠? 요걸 열을 표시되면 이렇게. 1,2니까 여기 되겠죠? 이렇게 되죠. 요 벡터를 뭡니까? 2, 1 벡터.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0,1이니까 여기가, 그죠? 0,1이죠. 요 벡터를 이2 벡터라고 표시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그죠?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요걸 X축에 해당하는 단위 벡터 2원, 요거를 Y축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 2. 저 위치 벡터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의 5b를 계산하라 그랬죠. 그럼 5의 5b는 얼마입니까?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5의 5b 벡터가 뭐였죠? 그러면 성분으로 표시하면 3,4 더하기 얼마입니까? 5,2잖아, 그죠? 자, 성분끼리 더할 때는 어떻게 됐죠? 더하면 되니까 8, 얼마입니까? 8,6이죠. 8,6, 그죠? 성벡터 이렇게 8,6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래 표시한 거는 뭐냐? 요거 되는 거죠. 5A 벡터가 3,4니까 그죠? 3,4는 뭡니까? X축으로 3이니까 그죠? 이완이 X축 1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1에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더하기 하면은 요렇게 표시되니까 저건 뭡니까? 8에 얼마입니까? 2완 벡터 더하기 6의 2 벡터는 얼마입니까? 8 곱하기 1,0 더하기 6,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8,6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5의 5b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의 성분으로 벡터가 이렇게 표시가 될 때 합한다는 것은 성분들을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빼기는 성분들을 빼주면 되고 상수배는 성분들을 뭡니까? 상수를 내주면은 벡터의 어떤 뭡니까? 형태를 성분들의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계산도 표시하시고 계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는 일단 벡터를 뭡니까? 요거는 벡터잖아, 그죠? 그죠? 근데 벡터하고 이거는 뭡니까, 그죠? 좌표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좌표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여기 시점이죠? 여기 종점이고, 그죠? 여기에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까지는 한데, 이거 더하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 벡터에다가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를 더하기 할 때. 더하기 할 때 그냥 우리가 기하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그림을 표시할 수 있어도 어떤 숫자적인 값으로 표시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어디로 갑니까? 좌표로 옮깁니다, 이렇게. 좌표를 옮기면은 뭡니까? 이 벡터에 대해서 이 벡터. 이들 갑니까? 그럼 이 벡터에 대해서 항상 뭐가 생깁니까? 성분이 생기죠, 이렇게. 그죠? 요 벡터에 대한 성분이 생기다, 그죠? A 벡터. 그러니까 요 벡터에 대해서 여기 A 벡터 같으면은 성분이 얼마입니까? 뭐 A1, A2가 될 거고, 여기 B 벡터 같으면 성분이 뭐가 됩니까? B1, B2가 됩니까? 이제 이 성분이라는 것은 이 성분은 뭐가 됩니까? 벡터를 좌표상으로 가져옴으로써 생기는 겁니다. 좌표가 없으면 이 성분이라는 게 벡터는 없죠. 벡터는 뭐랬습니까? 시점과 종점이 있고 크기와 방향만 있으면 벡터가 되는데 부수적으로 이걸 뭡니까? 좌표축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 벡터를 표시하는 성분들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 벡터는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 벡터하고 이 벡터니까. 이 벡터에 대해서 성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성분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벡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A 벡터의 성분이 이렇다는
이야기, 비벡터가 이렇다는 이야기는 있을 때 두 벡터가 더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x 성분을 더하고 y 성분을 더해주고 빼기는 x 성분, y 성분을 빼고 k는 각 성분을 갖다 곱해준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요 벡터의 기하적인 성질을 뭡니까? 대수적인 성질을 바꿔서 손으로 뭡니까? 이제 벡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벡터를 장표상으로 가져옴으로써 뭡니까?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벡터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그죠? 풀어보시고 자,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풀이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5주차 2차 시를 마치고 다음 시간 5차 3차 시에는 이제 벡터의 뭡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외에 벡터에는 두 개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즉 내적이라는 연산자하고 외적이라는 연산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외적이라는 벡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배우고 우리 5주차 다음 시간에는 3차 시에는 내적의 정의가 뭐고 내적은 또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쉬시고 5주차 3차 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